미국 문학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작가인 월트 휘트먼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방대하며 내 안에는 수많은 내가 존재한다. 그는 스스로를 하나의 우주라고 정의했다. 이러한 천재들의 비범한 능력은 타고나는 것일까? 아니면 내면의 습관에서 비롯되는 것일까? 우리는 시험 문제를 잘 푸는 사람을 천재라고 하지만 실제로 천재는 남과 다른 생각을 하는 창의적인 사람들이다. 천재들 중 꽤 많은 사람이 인생의 어떤 시기 동안에 심각한 정신적 위기를 경험한다. 그들의 마음은 복잡하고 어수선하다. 혼란스러운 감정 세계를 극복하고 그들이 잠재력을 깨울 수 있었던 비밀은 무엇일까? 오늘은 내 안의 잠재력을 깨우는 천재들의 비밀 코드를 담은 책, 천재 보고서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고도로 창의적인 사람들은 어떤 특이점이 있을까? 분명한 한 가지는 지능 지수와 학업 적성이 관련은 있지만 창의적 사고의 특별한 불꽃을 설명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창의적인 사람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그들은 자기 자신과 더 친밀하다. 그들은 혼란스러운 자신의 내면조차도 깊이 들여다보았다. 창의성은 운에서만 생기지 않으며 창의적 과정은 뇌 전체를 활용한다. 여기에 참여하는 가장 중요한 네트워크 중 하나는 상상력 네트워크다. 창의적 인식의 다른 중요한 측면은 정신생활에 관여하는 상상력 네트워크에서 비롯된다. 이 두뇌 네트워크와 관련된 정신적 과정 덕분에 우리는 고유한 존재가 되고 삶의 의미를 불어넣을 수 있다. 일본의 게임 개발자인 미야모토 시게루는 시골 마을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나무 조각과 끈을 이용해 장난감을 만들기도 하고 산과 계곡을 탐험하기도 했다. 그렇게 시골의 자연 속에서 보낸 경험이 훗날 그의 가장 영향력 있는 작품이 된 비디오 게임 슈퍼마리오 브라더스를 개발하는데 영감을 주었다고 한다. 연구에 따르면 어린 시절의 상상놀이는 다양한 분야에서 창의성의 필수적인 요소다. 우리는 창의적인 일을 할 때 심각하고 어렵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성인들도 아이 같은 놀이 감각을 키우면 일하는 방식을 혁신할 수 있다. 최고의 성과는 진지한 노력과 편안한 느긋함이 결합될 때 나오는 것이다. 놀이와 일을 분리하는 잘못된 이분법은 오해일 뿐만 아니라 파괴적이기도 하다. 잘 노는 어른일수록 스트레스를 덜 느끼고 긍정적인 삶의 결과를 더 많이 누린다. 열정의 불이 한번 붙으면 그 시작이 인생의 초반이든 후반이든 절대 꺼지지 않는다. 스티브 잡스는 이 같은 열정을 점화시키는 것이 위대한 일을 수행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열정과 그 동반자인 영감은 창의성 퍼즐에서 중요한 조각이다. 일상생활에서 영감을 강렬하게 경험하는 사람들은 대개 새로운 경험에 더 많이 열려 있고 자신의 활동에 더 깊이 몰입한다고 알려져 있다. 영감받은 사람들은 내적인 동기로 움직일 뿐 성공이나 사회적 지위와 같은 요인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영감은 준비된 마음에 더 잘 깃든다. 배움과 성장을 강조하면 영감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그 결과 더 높은 수준의 전문성에 도달할 수 있다. 특히 그들은 더 많이 감사하고 더 긍정적인 정서를 느낀다. 희망적인 사람들은 대체로 개인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와주는 목표를 세운다. 그런가 하면 희망이 없는 사람들은 성장이 아니라 경쟁자를 이기는 데 초점을 둔다. 공상은 우리의 생각과 느낌을 알 수 있는 도구다. 창의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부모와 교사들이 무슨 말을 하든 공상이 무조건 시간 낭비가 아니라는 것을 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학생이 꿈꾸고 상상하는 타고난 본능을 억압하도록 배운다. 그들은 타고난 창조 욕구를 부자연스럽게 여기고 억누르면서 교과서에 따라 배우도록 가르침을 받는다. 사실 마음의 방랑은 상상력과 창의적 사고에 꼭 필요하다. 휴식 시간 동안 마음이 자유롭게 떠돌 수 있도록 산책, 낙서, 청소와 같이 단순한 활동을 해보라. 이 시간을 창의적 사고가 깨어나는 시간으로 생각하고 다시 일을 시작할 때 창의적인 에너지가 새롭게 느껴지는지 확인해보라. 창의적인 작업은 내적 독백과의 연결이 필요하며 새로운 아이디어와 참신한 관점은 욕구, 감정,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의 흐름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정신분석학자인 카를 융은 공상을 무의식과 연결되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적극적인 상상이라는 시각화 기법을 제안했다. 이것은 공상에 주목함으로써 무의식적인 마음의 지혜를 활용해 의식적인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것이다. 융은 공상처럼 잠잘 때 꾸는 꿈도 무의식과 연결되는 통로라고 믿었다. 미국의 유명한 작가인 잭 케루악은 모든 인간이 꿈꾸는 존재라고 말했다. 꿈꾸는 것이 모든 인류를 하나로 묶기 때문이다. 이 신성한 소통 방식을 활용할 수 있는 단순하고 평범한 방법이 있다. 샤워기를 틀고 그 속으로 뛰어드는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사람들의 79%가 샤워 중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린 적이 있다고 한다. 샤워할 때 우리는 외부 세계와 단절되어 내적 욕구, 공상, 기억에 주의를 온전히 집중할 수 있다. 창의적인 통찰을 얻으려면 마음이 편안히 머무를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혼자 편안히 쉬며 공상을 하거나 주변 상황에 대해 신경을 끄기만 해도 두뇌의 상상력 네트워크는 활성화된다. 창의적인 사람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의식적 통제 밖에서 일어나는 사고의 산물이라고 말한다. 통찰력 있는 사람들은 문제를 풀기 전 마음이 이완된 상태에서 주의를 외부에 더 많이 집중한다. 배우, 음악가, 과학자와 같은 천재들은 주의를 기울이는 행위를 통해 주변 세계에서 영감을 얻는다. 창의적 관찰은 주변 세계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과 내면의 풍경에 집중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이 필요한 기술이다. 곧 지금 순간에 아무런 판단 없이 집중하며 깨어있는 마음 챙김과 마음 방랑 사이의 균형이 필요하다.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엘렌 랭어는 창의적인 일을 수행하는 것 자체가 마음 챙김 훈련이라고 말했다. 마음 챙김은 지금 여기에 마음을 단단히 고정하고 놀라움에 마음을 열고 주변 환경에 민감해지는 것이다. 주의를 산만하게 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현재의 순간을 관찰하는 능력은 삶에서 기쁨과 만족을 추구하는 모든 이에게 필수적인 기술이지만 특히 창의적인 사상가에게는 자신의 내면과 외부 세계를 있는 그대로 증언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초월 명상의 대가 데이비드 린치는 이렇게 말했다. 작은 물고기를 잡고 싶으면 얕은 물에 머물면 된다. 하지만 대어를 잡고 싶으면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 미국의 심리학자 피초프스키에 따르면 내적 변화 과정 자체가 창의적인 과정이다. 고도의 내면적 발달 과정을 통해 말 그대로 새로운 자아를 창조하기 때문이다. 고도로 창의적인 사람은 지속적인 자기실현 상태에 있다. 모든 유형의 창작자들은 예민한 경향이 있고 고도로 민감한 사람들은 매우 창의적인 경우가 많다. 민감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주변 환경에서 놓치는 사소한 것들을 포착하고 다른 이들에게 그저 무질서해 보이는 것에서 패턴을 보고 의미를 찾아낸다. 민감성은 높은 면역체계의 반응성과도 관련된다. 매우 민감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신체적 차원에서 카페인, 약물, 통증에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근본적으로 민감성은 개인의 정신적 환경과 외부 환경에 이미 존재하는 것에 자극 강도를 강화한다. 민감한 사람들은 창의적 작업을 통해 자신의 에너지와 감정을 쏟아부어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삶의 의미를 창출할 수 있다. 특히 정서적 과흥분성은 많은 예술가들에게 나타난다. 정서적 민감성이 뛰어난 상상력과 지적 능력에 합쳐지면 우울하고 파괴적인 자기 비판에 빠질 수 있다. 반대로 창의적인 자기 실현이라는 목표를 향해 온 정신을 집중할 수도 있다. 신경증이나 내적 갈등처럼 우리가 흔히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정서적 경험조차 인격 성장에 기여하기도 한다. 하지만 내적 갈등과 씨름하고 그로부터 배움을 얻는다면 이런 갈등도 창의성과 풍요로운 내면 생활의 발판이 된다. 민감성, 강렬한 경험, 내적 갈등은 우리가 더 나은 수준으로 성장하여 한층 더 깊은 자기인식과 연민에 이르는데 꼭 필요하다. 인격 발달의 후반기에는 진정한 자아를 찾으려는 욕구가 나타난다. 개인은 더 이상 외부의 권위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신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기 시작한다.
인격 발달 여정의 상위 단계에는 무엇이 있을까? 자신의 사소한 관심사에 몰두하기보다 자아 실현과 다른 사람을 돕고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욕구가 나타난다. 이 단계에서 사람들은 인류에 대한 봉사와 영원한 가치의 실현을 추구한다. 인격 발달의 최고 단계는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인격적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다. 비범한 내적 변화를 이룬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려고 노력한다. 그리하여 진정한 자아는 계속 찾고 창조하는 대상이 된다. 또한 내면 세계가 외부 현실을 결정하고 우리의 삶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의 선택에 따라 세계는 전쟁 또는 평화로 나아간다는 것을 깨닫는다. 달리 말하면 내면의 평화가 세계 평화의 토대이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러한 놀라운 삶을 살아온 사람들을 검토한 후 심리학자 마이클 피초프스키는 이런 결론을 맺었다. 우리가 자신의 현실을 만들며 그 현실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자원이 내적 자아 안에 존재한다는 그들의 깨달음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궁극적 의미의 창의성에 도달한 것이다. 상실, 고통, 패배를 아는 것은 긍정적 해체 과정에서 대단히 중요하며 개인적 성장, 창의성, 깊은 변화의 촉매제 역할을 한다. 미국의 심리학자 리처드 테데스키는 트라우마 생존자 중 최대 70%가 긍정적인 심리적 성장을 경험한다고 했다. 외상후 성장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예컨대 암투병은 가족에 대한 감사를 새롭게 깨닫는 계기가 되고, 임사체험은 삶의 영적인 측면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반드시 우리의 세계관을 바꿀 만큼 심각한 트라우마일 필요는 없다.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모든 사건은 우리 자신을 창의적으로 표현하게 만드는 동기가 될 수 있다. 창의성을 높여줄 힘을 찾고 있다면 좋든 나쁘든 삶의 모든 의미 있는 순간을 영감과 동기부여에 잠재적 원천으로 삼기 바란다. 그렇게 하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 위험을 무릅쓰고 실패를 각오하는 것이다. 하지만 창의성을 높이려고 일부러 실패를 자초할 필요도 없다. 직장에 다른 길로 출근하거나 새로운 장르의 음악을 듣는 소소한 활동도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일상을 바꾸면 새로운 사용법을 찾지 못하게 가로막는 인지적 편견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다르게 생각하기라고 해서 엄청나게 대단한 것일 필요는 없다. 대상을 새로운 시선으로 보려는 의식적인 노력만 해도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창의성은 의도적인 상태와 통제 불가능한 상태, 마음을 온전히 기울이는 상태와 마음을 내려놓는 상태, 일이자 놀이인 상태에서 발휘된다. 창의성은 역사상 천재라고 불리는 소수의 영역인 동시에 모든 인간의 영역이기도 하다. 자신을 창작자로 인식하고 일상생활에서 창의성을 기른다면 삶의 활기를 얻고 자신의 진정한 자아에 다가갈 수 있다. 창의성은 결국 자기 삶의 아름다운 창조자가 되는 과정이다. 우리는 창의적인 삶의 방식을 기꺼이 받아들임으로써 내 안에 빛나는 수많은 나를 구현할 기회를 자신에게 부여하게 된다. 내 안에도 이런 잠재력이 있는지 알고 싶지 않은가? 도서, 천재 보고서와 함께한다면 잠들어 있던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새로운 삶의 무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